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TV 김경숙입니다. 9월 4일 김경숙의 간추린 뉴스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최저 19도에서 최고 23도인데요. 낮 기온은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500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22년도에는 571조 원으로 증가가 될 전망인데요. 4년 후 공공기관은 자기 자본의 1.7배가 넘는 빚을 지게 되는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공공기관은 LH,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또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와 부채로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에 2015년에 이어서 5년 만에 장기 재정 전망 실시 필요성을 명시했는데요.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나랏돈 운영 방법과 운영 관리 방법을 살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45년 최대 99%까지 증가하고 60년에는 81% 수준으로 하락하는 전망인데요. 40년 후반 이후부터는 정부 지출이 줄어서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성장률 연평균 2.2%와 저출산, 채무 비율 99% 같은 나쁜 건 쏙 뺀 장기 채무 전망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가 3억 미만의 전세 아파트가 씨가 말랐습니다. 지난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9% 증가했는데요.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뒤에 품귀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값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하위 20%의 평균 전세값이 3억 418만 원으로 3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와 산업구조 재편 바람이 맞물리면서 희망퇴직 등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부진한 사업 부문 정리를 하거나 무급 휴직을 주거나 또 명예퇴직 그리고 구조조정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화 또 호텔 롯데는 희망퇴직을 받고 이스타항공 또 매각을 위해서 8일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호텔 롯데 시니어 임금 제도로 주 20시간 근무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50% 지급하는 이 시니어 임금 제도나 명예퇴직 중에서 선택하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탓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1885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 휴직자는 외환위기 당시 12만 명이고 금융위기 당시 7만 명이었는데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언택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IMF 때 금융기관 퇴직을 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하루 58만 원을 버는 배달맨이 등장할 정도로 배달 주문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물량 26% 증가로 배달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5,000명 구입 모집에 1,000명이 구인되는 등 배달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돌입한 지난 30일 배달 건수 57만 5천 건이라는 최대 기록을 깼습니다. 배달 건수가 한 달 새에 25.8% 증가하는 반면에 배달 라이더 수는 7.9%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D램 반도체의 고정 가격이 지난달 내림세로 멈추었고 반도체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3%에서 4%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C용 D램 현물 가격은 2.4% 오름세입니다.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D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여주는 D램 익스체인지 지수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시가총액 12위 종목이 나란히 오르자 3일 코스피도 1.33% 상승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전체 청약금 중에서 주식 배정을 받지 못한 58조 4,775억 원인데요. 다음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주식 공모에 나섭니다. 환불 금액 일부가 공모주에 재투자되면서 기업 공개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주 환불금이 이동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라는 MMF 그리고 CMA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금보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초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자금은 중시에 머물 가능성을 보입니다. 3일 K9 제조사인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K9 자주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수출을 합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18번째 이어진 재능 기부 소식인데요. 한일 시멘트 충북 단양 공장에서는 임직원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농기계 수리에 의해서 수도 또 보일러 수리까지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자원봉사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소봉사회 포함 단양 공장 임직원 300여 명은 사랑의 자투리 통장을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또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기, 혼자 사는 노인 돌보기, 또 헌혈, 김장 김치 나눔, 장학금 지원 등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할 때는 사랑과 행복만 보이고 허약할 때는 걱정과 슬픔만 보인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